우리 강아지들 배변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깨무는 거하고 배변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강아지의 그냥 삶의 티끌인 것 뿐이에요. 우리 자녀분 있으신 분들, 우리 아이가 나중에 20살이 돼서 오줌통 못 가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면서 애 키우시는 분들 없어요. 이 아이가 커서 좋은 어른이 돼야 될 텐데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견주님들은 소변 대변 걱정하세요? 사실 강아지들은요, 아까 제가 말한 하루에 3번에서 4번만 적당히만 나가면 그냥 소변과 대변을 실내에서 안 해요. 네, 그냥 안 해요. 근데 그게 힘들어서 그거를 못 탔다면 집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강아지가 소변 대변을 못 한다면 다른 문제예요. 제가요, 8개월 이상 된 강아지들 중에 우리 강아지가 소대변을 못 가려요 라고 상담 받고 가서 소대변 훈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다른 문제였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변과 대변은 감정으로도 표현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강아지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그걸 모르고 그냥 혼냈었어요. 그러니까 소변과 대변을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소변과 대변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친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회화예요. 사회화에만 집중하세요. 사회화가 떨어져도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사회화가 떨어져도 소변 대변을 너무 잘 가려요. 강아지들이 성장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이 있는데요. 논문에 의하면요, 3주부터 13주라고 말해요. 논문에 의하면요. 그때까지는 강아지들은 어떤 긍정적인 필터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꽝 닫혔어요. 그러면요, 사회화 시기 강아지는요, 뭐지? 가서 보아요. 근데 사회가 끝난 시기 때는요, 이렇게 숨어서 저 소리를 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바로 이 사회화예요. 우리는 이 사회화 때 강아지한테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게 사회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시기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트리드르가즈가 말했죠. 퍼피 라이센스라는 게 강아지한테 있다고요. 4.5개월까지는 강아지들은요, 혼나서도 안 되고 고통을 느껴서도 안 돼요. 절대 혼내면 안 되고요. 모든 경험을 즐겁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압이요? 글쎄요. 싫다라는 거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통증을 느끼는 시기, 언제 강아지가 어떻게 통증을 느껴야 될까요? 보통 강아지는요, 자연스럽게 통증을 이빨가리를 시작하면서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게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통증이어야 돼요. 요즘 이빨가리 시기 언제 시작하나요? 논문에 의하면 4개월 전후예요. 언제 시작하나요? 5개월? 6개월? 7개월? 거의 4개월 이후에 되죠. 이게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4개월 전후로 이빨가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요, 요즘 아이들은 이상해요. 고통을 느끼는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몸이 조절을 해요. 지금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강아지들이 자기 몸이 조금씩 그 시기를 늦춰요. 생후 4개월 때 고통을 느끼면 너무 작은 몸에, 너무 약한 몸에 그 고통을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일부러 늦춰요. 그런데요, 꼬리 자르셨죠? 중성화 하셨죠? 귀도 자르시는 사람도 있죠. 강아지는 고통을 느끼지 말아야 될 시기에 고통을 느껴요. 뉴질랜드에서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90년도였었고요. 공격적인 강아지의 80% 정도, 50%, 80% 정도가 꼬리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거나 그런 아이한테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기가 감당하고 대처할 수 없는 그 시기 때 고통을 느꼈을 때 강아지는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논문에 의하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밥을 먹지 않죠. 숨어있기 하고 식욕조화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간식을 주면 좋아하니까 간식을 던져주고 나와요. 그런데 내가 퇴근하고 오기 전까지 그 먹이가 그대로 있고 내가 들어가니까 먹는 아이도 있어요.
제 견주님 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의뢰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는 이상하게 제가 들어오면 막 사료를 먹어요. 이상해요. 네, 그 아이도 불안이 있었죠. 이건 분리불안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 가볍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분리불안은요, 그냥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현관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 제가 방금 말했죠? 어떤 강아지는 그냥 현관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인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신발을 좀 물어뜯었는데요. 갔다가 이렇게 주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은 보자마자 내가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강아지한테 화를 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사실 강아지는 견주님의 채취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해요. 우리도 불안하면은 낙서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꾸기는 버릇이 있어요, 뭐를. 그래서 돈 꾸기다가 혼난 적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예, 꾸겨요. 전체 버릇이에요. 어떤 아이는 신발을 물어 뜯기도 하고, 자기 소변을 보고 그 위에 자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사실 개라는 동물은 굉장히 아주 강력한 팩 애니멀이에요. 그러나 리처드 도키스는 늑대만큼, 객가동물만큼 완벽한 무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늑대들에서 갈라져 나온 아이, 늑대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게 개이고요. 이 친구들은 잠을 잘 때도 꼭 같이 자야 돼요. 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견주님 중에는 강아지하고 같이 안 자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의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강아지가 그냥 침대하고 소파에 올라오는 건 좀 싫은데 어떡하죠? 그런 것도 교육이 되나요?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가능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들이 좀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이 자면 어떨까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옆에서 잠만 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분리불안도 문제가 되고 서열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반려견들은요, 화를 내기 전에, 이빨을 쓰기 전에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걸 커밍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오지 말아주세요. 나 지금 불편해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시당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죠. 그래서 많은 강아지들이 처음에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라고 프리징해요. 제가 아까 내가 만지려고 그럴 때 몸에 힘을 준다거나 엎드리는 강아지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강아지라면은 안아야 될까요? 안지 말아야 될까요? 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그 행동을 무시하고 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물죠.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요. 그런데 이때 건방지게 어떻게 해야 되지? 톡? 이건가?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강아지는 분명히 그런 사인을 보내요. 나 지금 불편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감히라는 단어예요. 감히 주인한테? 감히 너가 나한테? 감히 널 사랑하는 엄마한테? 감히. 균형 잡힌 에너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노즈워크도 해야 되고요, 눈으로도 봐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요, 브레인워크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머리를 쓰면서 무언가를 해결도 하고요. 그게 노즈워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노즈워크라고 하는 내가 코를 통해서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먹고, 제일 좋은 장난감은요, 물고 뜯고 찢고 마지막에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마킹이라는 거 하는데요. 마킹이 무슨 뜻이죠? 혹시 영역 표시라고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살짝 들을까요? 마킹은요, 사진 찍는 거고 댓글 남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보호자님들, 우리 금강산이나 아주 좋은 데 가면은 사진 찍죠. 그리고 댓글 남기죠. 멋져요, 기뻐요, 슬퍼요. 이걸 우리 사람이 하는 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역 표시라고 하죠. 영역 표시라고 하는 그 말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들은 자기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데다 마킹을 해요. 너무 여기가 소란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마킹을 합니다. 우리가 난처할 때, 뭔가 할 게 없을 때 낙서를 하는 것처럼요. 유스호스텔이나 백패커스 가면은요, 나 왔다 감 되게 많아요. 이게 여긴 내 거야, 아무도 오지 마 라는 뜻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작년 여름에 어떤 백패커스에 가가지고 그걸 남겼는데 요번에 똑같은 데를 갔는데 그 낙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와, 반갑다. 아직도 있네? 그러면서 나는 다음에 또 여기를 오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강아지들은 마킹을 하게 하고 마킹을 한 곳을 마킹을 하고 나서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그 마킹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마킹한 냄새를 맡게 하라고 합니다. 마킹의 의미는요, 댓글하고 똑같아요.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아지의 마음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나의 증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마킹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나가면 정말 100번도 하는 것 같아요. 오줌이 안 나오는 듯 마킹을 해요. 그런 아이들을 뒤져보고 살펴보고 진단을 내려보면 스트레스 수준이 정말 높은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킹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라고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안정적인 마음을 보장받지 못해서 그래요. 안정적인 기분이 아이가 못 느껴서 그래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사람은 나한테 무조건 와서 나를 만지지 않을 거야. 저 강아지가 나한테 무조건 달려와가지고 점프하지 않을 거야. 건강한 강아지들은요, 상대가 있으면 이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혹시 밖에서 산책하면서 유기견을 만나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유기견이 이렇게 다가오던가요? 거의 대부분, 죄송해요, 계속 견주시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님이시라면 아마 멀리서 보는 순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인다면, 이쪽으로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커빙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보호자님이 왔던 길의 냄새를 맡고 따라갈지 안 올지를 고민한 뒤 옆으로 갈 거예요. 그게 보통 반려견들이 갖고 있는 신호체계예요. 그런데 묶여있던 강아지가 풀렸거나 그냥 집에서만 살던 아이가 밖에 나와서 에너지를 그냥 무조건 폭발시키려는 학원 가는 강아지일 경우에는 무조건 달려가죠. 정말 매너없이요. 정말 매너없이요. 그 다견간을 키우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요? 아마 첫째로 분리불안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마리가 짖거나 한 마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경우에 여러 마리들이 우르르 하는 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경쟁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 상황이 아닌데 어떤 아이는 괜히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른 아이들에 좀 치여가지고요. 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배변 문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분 계실까요? 역시 잘 만들었어요. 불만과 좌절감으로 인한 짖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요거예요. 사실 제가 짖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해서 방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교육을 왔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치유를 먼저 해요. 이 강아지가 지금 짖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강아지가 강아지로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난 다음에부터 무언가 교육을 해요. 왜냐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힘들어서 막 짖고 응응거리고 그런 아이한테 짖지 못하기만 한다는 거는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분명히 우울증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에 걸렸는데 눈물만 흘리지 않게 해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 그런 남편 아주 안 좋은 남편이겠죠.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 이 여자 맨날 울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선생님, 그냥 눈물만 흘리지 않게 약 좀 주세요.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상관없어. 나 그냥 우는 게 싫어. 짜증나. 눈물만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 강아지의 상황과 기분과 상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조용히만 시키고 싶은 거라면 지금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또 그렇게 좀, 네. 두 분이 오셨다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요쪽, 불만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할 수 없어 짖었고, 그 짖었던 행동들이 자신을 0.01%라도 위로했었고, 그 위로라도 있어야 됐기 때문에 짖었던 강아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다리를 왜 떨어요? 우리가 손톱을 왜 뜯죠? 우리가 머리를 왜 이렇게 해요? 왜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요? 왜 해요?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손톱 뜯는 거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다리 떠는 거 우리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죠? 이거 하면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도 알죠? 그런데 왜 해요? 0.01% 하나마 내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기 때문이에요.